안녕하세요. 가치 토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깨달음의 여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먼저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조금 서늘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몸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나라고 믿어왔던 단단한 마음의 껍질을 벗어던지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는 수백억 개의 세포가 스스로 죽고 있습니다. 누가 죽인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조용히 문을 닫고 스스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 덕분에 우리는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포는 어느 날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죽지 않겠다. 우리는 그렇게 결정한 세포에 이름을 하나 붙여 두었습니다. 암입니다. 죽지 않겠다고 버틴 그 하나가 결국 몸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생명은 사라지는 쪽에 있었고 죽음은 살아남겠다고 버티는 쪽에 있었습니다. 물론 암과 마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나야 할 것을 끝까지 붙잡는 방식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건 그럴듯한 비유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질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몸은 매일 이렇게 자기 일부를 버리면서 살아가는데 마음은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을까요? 잠시 손을 내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손은 손가락이 없는 주걱 모양이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시기에 손가락 사이의 세포들이 스스로 사라진 겁니다. 그 세포들이 죽고 남은 빈자리. 그게 지금 우리 손가락 사이의 틈인 거죠. 무언가를 잡을 수 있는 손도, 무언가를 놓을 수 있는 손도 전부 죽음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한번 죽어본 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말은 어려운 종교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이 처음부터 알고 있던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딱 한 군데입니다. 몸은 이 법칙대로 살아가는데 마음은 이 법칙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5살 때 어른들 앞에서 얼굴이 뜨거워졌던 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2살 때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남겨졌던 그 오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들은 말투 하나까지 전부 안쪽 어딘가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이라고 부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저장된 것들은 어느 순간 이름을 하나 갖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건 못 견디는 사람이야. 이 문장들을 한번 뒤집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버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목록에 더 가깝습니다. 그 목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단단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감싸는 껍질이 됩니다. 바닷속 가재는 평생 자랍니다. 그런데 가재의 껍질은 함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커질 때마다 그 껍질을 통째로 벗어야 합니다. 껍질을 벗은 가재는 완전히 무방비가 됩니다. 몸은 종이장처럼 물러지고 자신을 지킬 방법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가재가 잡아먹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성장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겁니다. 그럼 안 벗으면 되지 않을까요? 안 벗으면 안전합니다. 대신 그 껍질의 크기가 그 가재의 마지막 크기가 됩니다. 더 자라지 못한 채 자기 갑옷 안에서 천천히 굳어갑니다. 안전과 성장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전을 고르는 순간, 그것이 곧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껍질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껍질은 대부분 상처가 있던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한 다음 날부터 우리는 먼저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진 다음부터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성숙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아주 오래 입고 있던 껍질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껍질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것이 하루의 목표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부탁에도 웃으면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운한 말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는 조용해집니다. 대신 저녁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낮에 있었던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몸은 집에 돌아와 있는데 마음은 하루 종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잘해준 게 아니라 미움받는 것이 무서웠던 거구나. 껍질은 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겁이 나서 하는 행동에 아주 근사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참는 걸 배려라고 부르고 포기하는 걸 내려놓았다고 부릅니다. 피하는 걸 이제 좀 현명해졌다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껍질을 벗지 않은 채 벗은 척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껍질은 가만히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껍질은 깨지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바깥을 살핍니다.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럴까? 아까 그 말에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번에도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저녁마다 이유 없이 지쳐있는 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오래된 나를 지키는데 거의 모든 힘을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일 벌어질 일을 오늘 미리 겪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실패를 걱정하고 상처받지도 않았는데 상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주 어디를 뒤져도 내일이라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곳에는 원자 한 개도 없고 빛 한 줄기도 없습니다. 어젯밤 우리를 뒤척이게 만든 그 장면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에게 매일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나의 껍질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약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어린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분명 그 껍질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몸이 자랐는데도 예전 크기의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조이고 숨이 얕아지고 자꾸 어딘가 답답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답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제는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벗는 일을 힘으로 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물고 잊으려 합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죠. 그렇게 애를 쓸수록 이상하게도 오래된 껍질은 더 단단해집니다. 사실 가재가 껍질을 벗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왜 그토록 아프기만 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가재는 힘으로 껍질을 벗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딱딱한 껍질을 부수려면 더 강한 힘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가재는 먼저 자기 몸 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오래된 껍질과 새 몸 사이에 아주 얇은 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이 충분히 넓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안에서 먼저 떨어질 준비가 끝난 뒤에야 바깥의 껍질은 저절로 갈라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그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밖을 먼저 바꾸려고 했습니다. 성격을 고치려고 했고, 습관을 바꾸려고 했고,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쳤습니다. 왜였을까요? 우리는 껍질을 깨려고만 했지 껍질과 나를 분리하려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오래된 이야기를 자기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신을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늘 불안한 사람은 자신을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원래 외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신기한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오래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그 기억이 잠시 말랑말랑해지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억은 책장에 꽂힌 책이 아니었습니다. 꺼내는 순간 다시 써지는 원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다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아픈 기억일수록 가장 자주 떠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그 기억을 다시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손끝이 굳고 어깨가 올라가고 숨이 얕아집니다. 몸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데 뇌는 오래전에 끝난 장면을 현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몸은 진짜와 상상을 거의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영화를 보다가 심장이 빨라지는 것도, 실제 눈물이 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장면 하나가 실제 몸을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 소중한 에너지를 쓰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은가요? 존재하는 오늘은 잠깐인데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우리 인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거가 떠오르지 않게 막아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잊으려고 애씁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더 바쁘게 삽니다. 더 즐거운 일을 찾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껍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뇌는 억지로 밀어낸 감정을 더 오래 붙잡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속의 공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공은 더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억누를수록 더 큰 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자연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하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처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일입니다. 숲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사실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작은 불조차 허용하지 않은 숲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나무도 푸르고 풀도 무성합니다. 누구나 좋은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번개가 한번 떨어집니다. 그 순간 숲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떨어진 마른 잎과 죽은 나무들이 숲 바닥에 끝없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을 계속 막았더니 나중에는 숲 전체가 불타버릴 만큼 거대한 연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참았습니다. 눈물이 올라올 때마다 삼켰습니다. 무서웠던 순간도 아무 일 아니라며 넘겼습니다. 그때는 잘 지나간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숲 바닥에 조용히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폭발합니다. 사실은 그날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타지 못했던 불이 한꺼번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떠나지 못한 손님에 가깝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두드리는 손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을 안에서 더 세게 붙잡습니다. 들어오지 마. 나가. 없던 일로 하자. 그럴수록 손님은 떠날 수 없습니다. 문이 열려야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을 밀어낼수록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끝내달라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붙다는 그 움직임을 그냥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밀알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끝까지 밀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끝까지 자기 모습을 지키면 평생 씨앗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껍질이 갈라지는 순간 우리는 씨앗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싹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착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껍질이 갈라지는 순간만 보고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은 그 안에서 태어나는 생명을 보고 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솔직한 말을 처음 꺼내는 순간 예전의 나는 죽습니다. 처음으로 미움을 감수하는 순간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하나가 죽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혼자 버텨야 한다는 믿음 하나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죽음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속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끝까지 강한 사람으로, 끝까지 상처받지 않는 사람으로,
그런데 살아남으려는 그 마음이 처음 이야기했던 암세포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세포도 단 하나를 놓지 못했습니다. 죽을 시간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 하나를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가 결국 몸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났는데 끝내지 못한 관계, 지나갔는데 보내지 못한 기억, 이미 사라졌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오래된 나. 그것들이 조용히 우리의 에너지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건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닙니다. 놓지 못한 시간 때문에 먼저 지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방법은 우리가 평생 배워온 방식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몸 안에서는 이미 수십억 년 전부터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다는 말과 쉽다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고치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하고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마음을 고치지 않습니다. 흘려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피부세포에게 회의를 열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이 세포는 남기고 저 세포는 없애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몸은 스스로 압니다. 무엇을 살려야 하는지,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자가포식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오래되고 망가진 단백질을 스스로 분해해서 새로운 생명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놓는다는 건 잃는 일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유독 이 법칙을 거부합니다. 끝난 사랑도 붙잡습니다. 끝난 실패도 붙잡습니다. 끝난 모욕도 붙잡습니다. 심지어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까지 붙잡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는 지나간 어제와 오지 않은 내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작 살아있는 오늘만 자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관찰은 해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리를 비켜주는 기술입니다. 구름은 하늘을 지나갑니다. 하늘은 구름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도 하늘은 젖지 않습니다. 천둥이 울려도 하늘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붓다가 바라보라고 했던 것도, 예수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던 것도 결국 같은 자리였습니다. 생각은 구름입니다. 감정도 구름입니다. 기억도 구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 구름을 자기 얼굴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구름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했고, 먹구름이 오면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아무 상처도 입지 않는 자리 하나가 있습니다. 5살의 창피함도 닿지 못했고, 12살의 외로움도 닿지 못했고, 어제의 후회도 아직 그곳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너무 오래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구름을 닦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닦아야 했던 것은 구름이 아니라 구름 뒤에 늘 그대로 있던 하늘을 다시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죽음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세포는 죽었고 손가락 사이의 틈도 죽음이 만들었습니다. 가재는 오래된 껍질을 버려야 자랐습니다. 씨앗은 자기 모습을 잃어야 나무가 되었습니다. 숲은 오래된 마른 잎을 태워야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놓아야 다시 살아납니다. 놀라운 건 자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사람만 사라져야 할 것을 끝까지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지만 생명은 처음부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더 많이 가지는 쪽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비우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 빈자리마다 새로운 세포가 태어났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기다리던 새로운 인생도 무언가를 더 얻는 날이 아니라 아주 오래 붙잡고 있던 단 하나를 조용히 놓는 날부터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단 하나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떠날 준비가 된 것은 억지로 밀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안에서는 세포가 그러했듯, 숲이 그러했듯, 가재가 그러했듯 아주 오래 기다려온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의식의 성장을 함께 해주시는 가치토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밝히는 이 여정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더 깊은 가치를 전해드리기 위해 오직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후원과 멤버십 가입은 제가 이 길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응원이자 소중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가치토커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과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구독과 좋아요라는 따뜻한 사랑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